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게 질타를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주 우리 방송 때 이 시간에 그렇게 포스코 ENC 사고에 대해서 산재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고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사고 지난 3일에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이제 노동자가 내려간 거죠.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네.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였고요. 그러다가 감전 사고를 당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아직 호흡은 또 회복을 한 상태인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사고가 난 현장은 그 국토부가 발주를 하고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포스코 ENC 올해에만 사망 사고가 4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걸 사고 일지를 정리한 좀 표로 보시면은요. 1월에 경남 김해 아파트에서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4월 달에 광명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 있었고요. 네. 제가 표를 준비를 안 했네요. 일지로 설명을 드리면 같은 달에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 있었고요. 7월에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에서 천공기 끼임 사고. 이렇게 올해 사망이 4건 발생을 한 거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도 산재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 팀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산재를 다루는 일도 어떤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 같은 전담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국수보훈 설명에 따르면 경찰청에 그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계를 설치를 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고용노동부하고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반복이 되면 금융대출도 제한한다. 정부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도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 징역 같은 좀 처벌보다는 네. 실효성 있는 거는 좀 기업의 돈줄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죠. 가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안전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재해 예방을 반대로 잘한 기업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하고 제2금융권하고 또 그 정책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여신 담당자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 여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그렇다고 강제 규정이 된다라기보다는 좀 가이드라인으로서 좀 작용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사회적 책임이라는 항목으로 또 산재 이력을 따지긴 한다는데요. 실효성은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잘 안 네. 알려져서 그렇지. 지금도 일부 은행이 그 대출 심사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때 뭐 산재 발생 여부도 보기는 하지만 대출 금리나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딱 수치로 떨어지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신용등급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똑 떨어지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인 감점 요인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보다 요거를 적용시키기 이전에 필요한 거는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거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거 이거를 수치화하고 지표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담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고 평가 기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좀 지표화하기 위한 작업과 그런 기준, 모델링을 세우는 것에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산업부도 나섰습니다. 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페널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그 산업부가 얘기하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법적 처벌하고는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의 최고치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도인 거고 그건 또 그러니까 별도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 불법 하도급,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이게 계속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원청에서 하청 이렇게 하도급 그런 반복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철폐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겠고 네. 동시에 김정관 장관은 그 하계 전력수급 안정적 운영도 강조를 같이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김정관 장관이 공기업 현장 중심으로 직접 또 점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거하고 별도로 산업부가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거, 그런 만큼 앞으로 좀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또 산재에 대한 어떤 기업의 인식 이런 것들을 시작 전부터 좀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이 산업 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수도 그동안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좀 확충을 한다고요? 네, 이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이 크게 나누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노동 분야,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감독관이 있고 산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이 3,100여 명이고 이 중에 산업 안전을 감독하는 감독관은 900여 명입니다.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이게 감독관당 평균 2,400여 개 사업장을 맡고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좀 실태 파악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늘릴 건데 일단 올해 하반기 남았으니까 올해는 300명 충원을 하고 내년까지 해서 총 1,300명가량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내년 직제 이 내용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노동부 직제 개정안이 지금 행정안전부 심의를 마쳤고요. 그럼 이제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로 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당장 급한 대로 올해 이 300명 충원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하고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300명을 충원을 하는데 이게 또 산업안전감독의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 일단 300명을 구성해서 충원을 현장에 투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타 부처라든가 어떤 지자체에서 전입하고 임기제 경력 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또 충원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네, 그 300명 빠져나온 인력이 빈자리는 앞서 노동부에 배치됐던 9급 일반 행정직이 채우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내년에 1,000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반기 수시 채용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